안녕하세요. 뻔뻔한 봉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심상치가 않죠. 그동안에 엄청난 저성장세를 극복하고 있는데 한때 부동산 광풍을 그대로 역풍으로 맞아서 거의 잃어버린 30년을 헤매다가 오늘 기록적인 지표를 내놨습니다. 바로 일본 니케이 지수 4일 장중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주 3만 9천까지 치고 올라가는 가속을 붙이더니만 이번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바로 그냥 그대로 지난주 가속을 덧붙여서 4만 선까지 치고 올라가네요. 이 기록은 거의 1989년 12월 이후로 그때 지수가 거의 3만 8천 선이었으니까 이 기록까지 오는 데만 무려 3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정말 까마득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탄탄한 제조업 기반의 일본도 부동산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거의 30년을 헤맸는데 한국은 지금 일본 버블의 궤적 속으로 이제사 들어가고 있으니 앞으로 한국 경제 자체가 상당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보릿고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니케이 지수가 날아다닐 수 있는 건 일단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가 지난 1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점프를 했죠. 일단 최근에 엔비디아가 거의 상한가를 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거의 삼성을 위태위태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함에 따라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죠. 이렇게 기술주가 치고 올라가니 미국도 들썩이고 일본도 역대 최고치 증시를 들어올리는 궤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일본이 거품 경제의 붕괴, 그냥 정신없이 그 청소를 하려고 지내온 세월, 그리고 리먼 쇼크에 따른 금융위기까지 덮치면서 겨우 2009년에 회복 조짐을 보이다가 7천선까지 증시가 추락하는 쓰디쓴 잔을 들이키다가 이번에 완전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우리 증시도 최근에 밸류업 붐이 불면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높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죠. 낮은 수준의 평가가치 보합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정책 기대감에 대한 주가 상승 이후로 밸류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그림이 빨리빨리 나오지 않아서 조금은 기대 이하일 수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2600선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금 증시에서 제일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이 돼서 회피하고 있는 도망가는 이 수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쪽이 바로 은행주와 건설주입니다. 이거 지금 부동산 시장의 맹점을 딱 짚어가는 밸류업 반작용이라 볼 수가 있죠. 그냥 무조건 믿고 거르는 분위기로 가는 건데 최근에 밸류업 분위기를 타서 은행주가 상승 조짐을 보였지만 여전히 기피 대상으로도 비춰져서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부동산 PF로 건설주는 이미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 은행주 역시도 이와 묶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그냥 바구니에 계란 잘못 담았다가는 그냥 와장창 깨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감지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2600선에서 왔다 갔다 안 그러면 2500선에 갇혀 있던가 하는 증시의 움직임 현재 부동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반도체 선두주자 삼성이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를 찍어내는 생산력이라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벌써 인텔한테 먹힐 수 있다는 위기감도 오고 있고요. 인텔이 완전히 삼성과 협력 관계를 손절 독자 노선으로 가고 있죠. 얘네들이 얼마나 싹수가 놀았냐면 그렇게 삼성과 지내온 세월이 얼만데 아예 협력업체로도 언급하지 않고 패싱하고 있습니다. 대만 TSMC가 훌륭한 경쟁자이고 동업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나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엄청난 치열한 경쟁 구도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 삼성은 2등도 아니 3등이라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이런 도발은 더욱 팍팍한 구도로 바뀌게 될 듯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 삼성이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한국 경제 자체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밸류업을 하고 싶어도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기저의 경쟁 구도가 너무 꼬여 있다는 것. 그러니까 킬링 펀치가 많이 부족한 거고 일단 부동산 리스크가 너무 커. 일본이 아주 단단한 제조업 기반 내수 자가 발전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한번 무너지니까 그러면 30년을 헤맸잖아. 그냥 엄청난 저성장의 길을 걸어온 건데 지금 이제서 한국은 그동안 그렇게 신기루 같았던 부동산 자산 시장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어느 세월에 완전히 환골탈태된 모습으로 경제지표의 궤적을 만들어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한국 경제 분기점에서 완전히 그 판도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변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신축 분양단지를 보시면 대부분 엄청난 분양가로 뭐 이후 마피로 그냥 거꾸로질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실제 일부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거래가들 보면 마포드 클래시 분양가가 10억 수준이었는데 13억 7천에 거래가 됐고요. 강동 헤리티지자이 7억이었는데 10억에 거래. 그리고 올림픽 파크포리안 둔촌주공 10억이었는데 16억에 거래된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워낙에 뭐 주변시세가 떡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분양 당시 되게 뭐 불안불안해 하면서 분양권 거래도 직격탄을 맞게 될 거란 예상 많았죠. 근데 오른다? 이건 얘네들 공통분모가 있는데 바로 강남권이라는 사실. 뭐 마포도 거의 뭐 마용성 한 축에 선두고 강동구, 송파구, 강남 3, 4구 안에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서울 신축이 이렇게 특히 분양권 거래가가 올라서 거래가 된 건 아주 미미한 샘플이라는 얘기죠. 동대문 쪽으로 슬쩍 고개만 돌려도 최근에 분양했던 이문 아이파크자이 1억 원 이상의 마피가 발생, 울상을 짓고 있고 레미안 라그란데 역시도 마피에 준하는 무피, 겨우 지탱하는 뭐 곧바로 터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트리우스 광명, 여기도 뭐 마피가 속출하고 있고요. 서울대 벤처타운 프루지오, 여기도 마피 거래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양권 거래를 통해서 서울 집값이 여전히 아주 건재하다는 전망, 전체 서울 분양단지를 펼쳐볼 때 지엽적인 판단일 수 있다. 그러니 여기들도 특히 마포드 클래시, 강동 헤리티지, 둔촌주공, 이번에 뭐 실거주 유예로 혜택을 받는 곳들도 있는데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죠. 여기 분양권 거래가 막장으로 가면 정말 모든 분양권 거래는 그냥 추풍낙엽될 가능성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오른 곳에 관점을 가지면 이제 본격적인 서울의 봄이 올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일단 서울 전세가가 지금 심상치 않다. 전세 수요가 몰려서 전세값이 다시 오를 거라는 전망 내놓고 있는데 실제 거래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일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전세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서울은 엄청난 하락세를 기록, 강남 쪽 동부 센트럴빌 11억 하락하고 있습니다. 30% 이상 빠지고 있고 송파구 헬리오시티도 49평이 거의 10억 이상 빠지고 있죠. 여기는 43% 이상의 하락. 그리고 성동구 센트라스 고점 대비 뭐 9억 이상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핵심 지역의 전세가가 뭐 뚝뚝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전세가가 오른다는 시그널을 주는지, 이건 뭐 답은 간단하죠. 여전히 전세가 벽은 두꺼우니까 앞으로 매매가 구멍이 나도 그걸 막아줄 뚝이 있다는 신호인데 실제 전세 거래가는 역전세 혹은 깡통 전세도 생각해야 할 만큼 아주 두껍게 떨어지고 있죠. 너무 육중해서 무게감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톤수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 매매가, 지금 신기루 같은 신고가들 그냥 뭐 한때 보는 살랑살랑 바람과 같은 존재, 이걸 계절이 바뀌는 바람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입니다. 큰일 납니다. 자칫 손댈라 다 익었다고 생각하고 펄펄 끓는 냄비 손댔다가 그냥 화상이 있기 딱 좋죠. 지금 부동산 손댔다가는 화상이 아니라 내상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웨이팅 라인이 여전히 가장 좋은 로드맵인 걸 신호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미분양 적체 현상 때문에 최대 5천만 원 축하금, 그러니까 입주자들한테 뭐 시행사가 쏘는 금액인데 살다 별일 다 했어요. 옵션비, 확장비, 세금 등등 입주를 해도 들어가는 건 온통 돈뿐인데 시행사가 입주했다고 축하한다고 돈까지 줘. 그만큼 계약자들 날아가지 말라고 붙들어 두는 건데 현금 공세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극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데 대구 동대구 프루지오가 계약자들에게 이렇게 5천씩 땡겨주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은 거의 뭐 건설사 생존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악성 미분양 털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심지어 가상화폐까지 받아주는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집값 떨어져도 원금 보장해주는 원금 보장 안심제, 살다 뭐 또 이런 것도 처음 보죠. 이런 것도 등장하면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시행사가 무슨 뭐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건설사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거 다 분양가가 높은 고분양가 때문인데 국토부가 엊그제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 이제 뭐 평당 197만 원에서 202만 원으로 다시 인상. 이건 결국 다시 분양가가 오른다는 얘기고 앞으로 고분양가는 더욱 날개를 달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확실하게 불리할 수 있고 굳이 지금 새 집으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분양가가 잡힐 기세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황이 뭐 이렇다 보니까 부동산 풀뿌리라 부를 수 있는 건설 현장의 분양은 거의 뭐 막장까지 왔다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위기 앞에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섬뜩할 정도, 기본 경제 톱니바퀴가 옆 나라 일본은 날아가고 있는데 증시가 부동산 침체 30년을 완벽히 극복, 한국 경제를 이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삼성의 지표도 흔들거리고 있고 이 상황에서 미국의 긴축 기조가 더욱 시중은행 금리를 밀어올릴 건 뻔하고
국채가 뭐 다시 엑셀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서울 신축 아파트 신고가가 나온다는 분위기, 자칫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갈 수 있는데 비폭탄 맞을까봐 정말 조심하셔야 될 상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니케이 지수가 4만 선을 돌파했다는 건 씁쓸하게 한국의 증시는 밸류업, 이제 뭐 겨우 벌크업하는 단계에서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경제 지표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뒤통수를 다시 한번 세게 후려칠 거라는 사실, 가만히 지금 돌아가는 판사리 들여다보면 예측이 가능한 수순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